금요일 저녁 강남거리. 불과 2년 전만 해도 어깨가 부딪혀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1층 상가 30%가 텅 비어 있고 편의점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이요. 상권이 아무리 망해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편의점이 임대 현수막을 걸고 나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죽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지금이 바닥이니까 싸게 상가 하나 사두면 나중에 대박 날 거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붕괴인지에 대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임대료를 올리고 원주민을 쫓아낸다는 그 현상 말이죠.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쫓겨날 원주민도 없고 새로 들어올 힙한 가게도 없어요.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와 끝없이 이어지는 공실뿐이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서울 핫플레이스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가게 월세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오갔죠. 건물주들은 배를 불렸어요.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줄 섰다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는 권리금 1억을 주고라도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경기가 꺾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 지갑이 닫히면서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월세는 요지부동이었거든요. 한 달 매출 2천만 원인데 재료비 인건비 빼고 월세 8만 원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제로거나 마이너스예요. 결국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실이 생기면 건물주가 월세를 낮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낮춥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먼지가 쌓여도 월세는 그대로 고집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건물 가격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의 매매 가격은 월세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겨지거든요. 월세를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단 100만 원만 깎아도 건물 가치는 수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대출을 잔뜩 끼고 건물을 산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깎는 순간 은행에서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오거나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실로 비워두는 선택을 하죠. 언젠가는 이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령거리예요. 1층이 비어버리면 2층 3층도 죽습니다. 불 꺼진 건물이 하나둘 늘어나면 거리는 음산해지고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않게 되거든요. 유동 인구가 끊기니까 그나마 버티던 옆 건물 가게도 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상권의 동반 자살이에요. 이제 스타벅스만 들어오면 건물이 산다는 공식도 깨졌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더 이상 바보가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하면 가차없이 철수해버려요. 강남 한복판 가로수길 메인 도로가 텅텅 비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거품이 터지면서 상권은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었고, 이 붕괴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서울은 다르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지방은 무너져도 서울은 버틴다. 강남은 절대 불패다. 이 믿음 하나로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모아 서울로 몰려들었죠. 서울에 있는 상가 한 칸 꼬마 빌딩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경고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권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그 중에서도 가장 핫했던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가보셨습니까? 메인 도로변 1층 상가 30%가 비어 있어요. 1층이 비었다는 건 상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가로수길 메인도로 10평 남짓한 매장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보증금은 5억이고요. 2022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매장을 내려고 줄을 섰지만 지금은 다 떠났어요. 애플 스토어 같은 거대 기업 말고는 그 살인적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전멸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자리엔 뭐가 남았을까요? 땡처리 옷가게, 무인 사진관, 인형 뽑기방들 뿐입니다. 명품 거리가 순식간에 동네 오락실 골목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홍대 입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말에 가니까 사람 미어터지던데요. 맞아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유동 인구와 매출이 따로 노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0대, 20대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길거리에서 3,000원짜리 탕후루 사 먹고 4,000원짜리 인생 네컷 사진 찍는 게 소비의 전부거든요. 객단가가 10,000원을 넘지 않아요. 과거에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비싼 술도 마셨지만 지금은 그저 구경만 하러 오는 거죠. 상인들 입장에선 사람은 북적이는데 정산해보면 적자인,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여전히 서울 최고 수준인데 이걸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홍대 메인 상권의 권리금은 2024년 대비 반토막 났는데도 거래가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서울 불패 신화만 믿고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50대 은퇴 투자자들입니다. 작년 초 대기업을 은퇴한 최 부장님은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강남 이면도로에 있는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어요. 강남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업자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 25억을 받았죠. 당시 금리는 4%였는데 지금 갱신된 금리는 6%가 넘습니다. 한 달 이자만 25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월세가 나오냐고요? 1층 카페가 폐업하고 나간 지 8개월째 공실이고 2층 사무실도 나갔습니다. 최 부장님은 지금 매달 손해만 500만 원씩 생돈을 까먹으며 버티고 있어요. 건물을 팔려고 내놨지만 매수 문의는커녕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의 건물주가 되었는데 현실은 매달 빚 독촉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거죠. 이게 바로 2025년 서울 중심부의 배신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지뢰밭이 되어버렸어요.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어떨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배신이라면 지방은 재앙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지금 지방광역시의 상권 현장을 가보시면 재앙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단어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서울은 그나마 사람은 다니는데 돈을 안 쓴다고 했죠? 지방은 아예 걸어다니는 사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밤 8시만 되면 도시에 어둠이 깔리고 정막만이 흐르는 유령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구의 명동이라 불리는 동성로를 예로 들어볼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걷기 힘들었던 그곳이 지금은 메인 상권 건물의 공실률이 2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어요. 1층 핵심 점포였던 대형 화장품 가게,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들이 줄줄이 철수 했죠.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 색깔이 발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광주 충장로와 부산 남포동의 상황입니다. 이 지역들은 그 도시의 자존심이자 경제의 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의 상가들이 경매 법정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감정가 10억 원짜리 1층 상가가 경매에 나왔는데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 결국 반값인 5억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5억에 낙찰 받아봤자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장부상으로는 10억이지만 실제로는 0원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세금만 나가는 짐덩어리일 뿐이거든요. 지방 상권 붕괴의 진짜 공포는 인구 소멸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로 경기도로 청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지방에 남은 건 소비 여력이 없는 노인층뿐이죠. 상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20대 30대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주체가 사라졌으니 백약이 무료입니다. 지자체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거리를 정비하고 축제를 열면 뭐합니까? 그때뿐이에요. 행사가 끝나면 도시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리거든요. 이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바로 지방에 상가 하나 마련해서 노후를 보내려던 은퇴자 여러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박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퇴직금과 연금을 털어 남포동 상가 하나를 사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이면 부부 생활비는 되겠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하더니 결국 6개월 밀리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새 세입자는 1년째 없어요. 관리비는 박 선생님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생돈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팔려고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사장님 지금 가격에 60% 아니면 보러 오지도 않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지금 지방 상권은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지방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상권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지방경제에 낸 냉혹한 성적표예요. 그리고 이 공포는 머지않아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전염병처럼 번져올 겁니다. 앞서 상권이 무너지는 참혹한 현장을 보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을 타거든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구조적 멸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맞이한 인구 절벽입니다. 뉴스에서 출산율 0.6명이다 0.7명이다 말할 때 그저 나라 걱정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바로 손님의 소멸을 뜻합니다. 과거엔 100명이 태어나서 100그릇의 밥을 먹고 100벌의 옷을 샀어요. 지금은 을저명도 안 태어나거든요. 먹을 입이 사라졌는데 식당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입을 몸이 없는데 옷가게가 버틸 수 있나요? 학원가 상권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없어서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요. 문방구는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고령화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줍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니 지갑을 닫고 건강 때문에 술도 외식도 줄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을 펑펑 쓰는 젊은이는 사라지고 돈을 아껴야만 하는 노인들만 늘어나는 수축 사회로 진입했어요. 상권의 활기가 돌려야 돌 수가 없는 인구 구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잔인합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의 완벽한 승리죠.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마트만 머신 적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쌀, 생수, 휴지, 무거운 생필품을 낑낑대며 들고 오는 분들 이제 거의 없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버튼 몇 번 누르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이 편리함을 한번 맛본 소비자는 절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프라인 상가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과거에는 목 좋은 사거리에 가게를 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샀거든요. 그게 자리의 힘이었고 그 대가로 비싼 임대료를 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쇼룸으로 써요.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신어보고 사이즈 확인한 뒤에 사장님 눈앞에서 스마트폰 꺼내 최저가 검색해서 결제하고 빈손으로 나갑니다. 사장님 속은 타들어가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온라인은 임대료도 안 내고 인테리어 비용도 없으니까요.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만 제공하고 매출은 뺏기는 호구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 길거리 상점이 살아남으려면 온라인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을 줘야 하는데 동네 옷가게나 일반 식당이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인구는 줄고 온라인에 뺏기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상가 과잉 공급이에요. 신도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례, 동탄, 세종, 아파트는 으리으리하게 올라갔는데 1층 상가는 텅텅 비어있는 유령 상가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상가가 수두룩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지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건설사의 탐욕과 우리의 맹신이 만난 결과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니 건설사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규제가 없는 상가를 마구잡이로 지어 분양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뿐만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를 우후죽순으로 올렸죠. 그리고 여기에 월세 받는 사장님을 꿈꾸는 은퇴자들의 돈이 몰렸어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폭탄처럼 쏟아진 겁니다. 일본보다 인구 대비 상점수가 2배나 많다는 통계 보셨습니까? 나눠 먹을 파이는 작아졌는데 숟가락 개수만 엄청나게 늘어난 꼴이에요. 옆 가게가 망해 나가는데 그 옆에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결국 다 같이 죽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과잉 공급에 늪에 빠진 상가들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비없어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채워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확인 사살이 남았습니다. 바로 공룡의 등장이에요. 스타필드, 롯데몰, 더현대 같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 말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어디 가십니까? 덥고 춥고 주차하기 힘든 동네 상권 걸어 다니십니까? 아니면 주차 편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대형 쇼핑몰 가십니까? 답은 뻔해요.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지팡이 짚은 어르신들 모두 대형 쇼핑몰로 갑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들이 들어서는 순간 반경 5km 아니 10km 이내의 동네 상권은 초토화되거든요. 과거에는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려면 동네 번화가를 돌아다녀야 했어요. 지금은 쇼핑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걸 몰링 문화라고 하죠.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와요. 바깥 세상 즉 지역 상권으로는 단 한 푼의 돈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편의시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동네 자영업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한 낡은 상가에 굳이 찾아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대기업이 만든 쾌적한 공간이 소비를 독점하는 시대, 이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그늘에 있는 소상공인과 상가 주인들에게는 잔인한 사형 선고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권 붕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인구는 줄고 온라인에 뺏기고 너무 많이 지어서 비어있는데 그나마 남은 손님은 대형 쇼핑몰이 싹쓸이해가는 사중고의 완벽한 포위망에 갇힌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이 막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50대 가장 마지막 보루 퇴직금이에요. 평생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며 30년을 갈아 넣어 만든 피 같은 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중한 퇴직금이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치킨집이나 하지, 카페 차려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죄송하지만 2025년 즉 이금 이 말은 내 전 재산을 불태우고 빚더미에 앉겠다는 다름없어요. 통계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신규 창업자의 70%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창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아요. 왜일까요? 이분들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성실해요. 문제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낡은 지도만 들고 전쟁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여기 55세 박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손에 준 돈 3억 원, 은행 대출 2억을 더해 총 5억 원을 들여 경기도 신도시 상가 1층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어요. 본사에서는 월 매출 5천만 원은 거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어요. 첫 번째 복병은 금리였습니다. 대출 2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100만 원 정도일 줄 알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150만 원, 180만 원으로 불어났거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채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음식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까 무섭고 안 올리자니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죠. 박 부장님은 결국 본인 인건비를 포기하고 마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2025년 자영업 현장의 가장 큰 비명은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줘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힘든 식당 일을 꺼리하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결국 박 부장님과 사모님이 주방부터 홀서빙까지 다 합니다. 하루 14시간 주말도 없이 일해요. 몸은 망가지고 병원비만 나가죠. 사장님 소리 들으려고 창업했는데 실상은 무임금 중노동의 노예가 된 겁니다. 1년을 버티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폐업을 결심했지만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권리금 1억은 고스란히 날렸거든요. 인테리어 철거 비용으로 또 1,000만 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갚지 못한 대출금 1억 원뿐이에요. 평생 모은 3억 원이 1년 만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제 박 부장님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계를 위해 경비원 자리나 택배 일을 알아봐야 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라는 달콤한 유혹에 소가 불보듯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이제 은퇴자의 무덤이 되었어요. 사람이 없고 돈이 돌지 않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훈장이자 노후를 지킬 최후의 방패예요. 제발 그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고 전장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상권 붕괴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과 홍대부터 지방의 중심지인 동성로와 남포동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구 절벽, 온라인 쇼핑의 습격, 무분별한 과잉 공급, 그리고 대형 복합몰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원인들을 파헤쳤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 불패 신화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해요.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그래도 부동산인데 땅은 거짓말 안 하는데라는 낡은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 냉혹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을 보십시오. 주방에서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홀에서는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르거든요. 배달은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이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게가 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사람 10명이 일하려면 50평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로봇 몇 대만 들어갈 10평이면 충분해요. 상업 공간의 다운사이징, 즉 공간 축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공간이 줄어든다는 건 남는 상가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공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상가를 산다는 건 월세 나오는 황금 거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만 꼬박꼬박 나가는 세금 고지서를 사는 것이며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거대한 공실을 비싼 돈 주고 떠안는 행위죠.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만약 은퇴 자금으로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돈은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공실 상가를 사서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것보다는 낫죠. 지키는 것이 버는 겁니다. 이미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라며 본전 생각을 하다가는 탈출할 기회조차 영영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손절매는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용기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필요해요. 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금화하여 빚을 갚는 것이 남은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그것도 아주 무섭게 변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시장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불편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권은 붕괴했지만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비해야 할 때입니다. 공실의 공포를 직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